자, 우선 컴퓨터를 키시면 우리가 이제 도커에서 오라클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커를 먼저 키셔야 돼요. 그죠? 도커를 이제 자동 실행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도커를 키시면, 그죠? 도커를 키시면, 자, 여기 이미지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오라클이고, 자, 그걸로 우리가 생성한 계정이랑, 그 다음 뭐 이런 설정 같은 걸로 생성한 것은 여기 컨테이너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는 다운로드고, 컨테이너.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 친구가 지금 멈춰 있어요. 자, 멈춰 있으면 우리가 접속할 수 없으니까 여기 실행을 꼭 하셔야 돼요. 실행. 근데 우리 김지영님은 도대체 어디로 갔지? 여튼 요거 실행. 자, 여기 실행할 때 포트 좀 확인하시고. 그죠? 아, 포트 잘 입력되나 확인하고. 자,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고 나면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웹스톰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자, 여기 접속을 할 거예요. 그쵸? 접속을 할 건데, 어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본 테이블 유저. 여기에 테이블에 볼드. 요거 한번, 멤버구나.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조회를 성공하면 켜진 겁니다. 이렇게 조회 성공했죠. 그렇고요. 자, 어제는 제가 과제를 뭘 드렸냐? 유저를 만들고, 유저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보라고 했어요. 자, 그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필요 없는 친구, PD 유저 있죠, 요거. 자, 요거 제가 삭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삭제. 삭제를 하실 때는 드롭 유저고요. 드롭 유저. 그 다음에 PDB 유저 이렇게 치시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실 때는 생성한 유저가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성하지 않은 계정한테 이 PDB 유저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성한 유저인 시스템이 삭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저장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 쿼리 콘솔을 지금 이게 시스템이죠, 그쵸? 이게 지금 헷갈리시면 이름을 좀 바꾸면 되지 뭐, 그쵸?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요거 시스템이 되겠죠? 띄어쓰기가 없네, 다른 친구들은. 그럼 이제 요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세로 작성, 쿼리 콘솔. 이렇게 한 후에, 그죠? 지금 여기 PDB 유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뭐,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가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저랑 스키마를 따로 둬요. 따로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스키마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 뭐 예를 들어 이걸 내가 뭐 어플 이름이 배민이라고 지었어요. 배민. 그리고 이제 배민 유저를 따로 만들어요. 배민 DBA. 그럼 이제 이 친구한테 이 스키마의 권한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자, 오라클은 그렇지 않고요. 배민이라는 계정을 만들면 똑같은 스키마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배민이라는 유저를 삭제하면 누구도 삭제될까요? 스키마도 삭제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라고 했어야죠. 요 두 개는 같다. 그렇죠? 유저랑 스키마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삭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 테이블 유저를 삭제해봐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테이블들이 있으니까, 요것만 지워봐도 대충 알겠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드롭, 유저, 누구를? PDB 유저를. 근데 우리가 이제 삭제하실 때, 좀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옵션을 줄 수 있냐면,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캐스케이드. 여기다 내가 캐스케이드. 자, 관련된
유저와 관련된 걸 다 삭제하겠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우리 계정은 지금 현재 PDB 유저죠. 유저는 자, 유저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유저를 또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유저를 또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스키마가 있으면 그 하위 스키마가 있고 그 하위 스키마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이 캐스케이드는 상속 관계에 있는 이 친구 모두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가 PDB 유저다. 자, 이 PDB 유저가 A라는 유저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캐스케이드를 안 썼어. 그러면 나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캐스케이드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전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졌고요. 그죠? 지워졌고, 제가 이 친구를 확인을 하려고 새로 고쳐보면 여기 지금 오류가 뜰 거예요. 그쵸?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계정이 지워졌고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지울 거고요. 자, 어떻게 지우냐? 자, 여기 프로퍼티 하면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이 뜹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누구를? PDB 유저를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적용, 확인하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한번 지워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제약 조건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제약 조건. 자, 우리 테이블, create 테이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제 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해본 것은 요 별차, 그다음에 넘버, 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요 두 개 해봤고요. 요거 두 개는 사실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대용량 텍스트 정도는 뭐 하겠다. 근데 요 바이너리 데이터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바이너리 데이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지나 또는 그냥 파일이나 또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mp3나 mp4 같은 것들을 이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이렇게 불렀어요. 라지 오브젝트.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을 권장될까요? 권장되지 않을까요? 권장되지 않아요. 그죠? 자, 제가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관계형과 관계형이 아닌 것, NoSQL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관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관측해서 수치로 측정할 수 있거나 주요한 내용들을 서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지나 파일이나 mp3 이런 것들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경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경민의 어릴 적 돌 사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돌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경로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든 데이터들은 우리가 보통 자,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들은 스트림 서버라는 곳에 따로 둡니다. 스트림 서버. 자, 스트림 서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튜브. 그죠? 유튜브나 또는 어떤 게 생각나요? 우리 제일 많이 보는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이런 것처럼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대용량 바이너리 데이터들은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하고 저장돼서 공유되는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로만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튼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더라. 자, 여기 보면 데이트라는 타입도 있어요. 데이트. 자, 우리 데이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자바를 배웠으니까. 자, 어떤 게 확 떠올라야 돼요? 유닉스 타임. 유닉스 타임. 유닉스 타임이 뭐였죠? 자, 어떤 누적 시간이었어요. 어떤 누적 시간일까요? 오, 누구예요? 자, 똑똑이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자, 1970년 1월 1일부터 누적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1초씩 누적할 수도 있고, 밀리초씩 누적할 수도 있어요. 밀리초씩. 자, 이렇게 누적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드는 것을 유닉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2070년 이전도 기록하나요, 안 하나요? 이전을 기록하죠. 예를 들어 역사적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럼 2070년 이전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트는 유닉스 타임을 쓰는 게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안 와요. 그쵸? 근데 만약에 뭐 가입일, 그죠? 가입일 또는 뭐 게시일 이런 것들을 저장할 거야. 게시일. 뭐 예를 들어 2025년 9월 21일 06시 06분 06분 0001초 이런 걸 저장하고 싶다. 자, 이런 건 유닉스 타임이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유닉스 타임이랑 그냥 일반적인 데이트, 요거 어떻게 저장되는지 좀 얘기할 건데, 자, 요거 두 개를 쓰는 데도 있고, 자, 오라클은, 귀찮으니까 유닉스 시간을 쓰지 않아요. 자, 이걸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년, 월, 일을 다 숫자로 저장해요. 얘는 year, 얘는 months, 얘는 day. 시간은 뭐예요? hour. 그쵸? minutes.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다 필드들을 가지고 그 값들을 숫자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숫자로. 그래서 이 날짜는 굉장히 긴 시간들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을 뭘로 저장한다? 필드로. hour는 2025. 그죠? months는 09. 이런 식으로 따로 저장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벌차라는 이 친구가 저장될 수 있는 텍스트의 길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외우고 있진 않는데 제가 어제 밑에다 저장을 좀 해놨어요. 여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대략 4000바이트 정도 저장이 돼요. 4000바이트면 예를 들어 한글이 길이가 3이고 이모지가 4 정도 되죠. 그래서 3.5 정도 된다고 진짜 한글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대략 1500자 정도밖에 못 써요. 1500자면 꽤 많죠. 그쵸? 1500자는 꽤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긴 기사 같은 것들을 벌차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500자 이상 넘어가는 기사 같은 것들은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클럽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최대 4GB 4GB까지 기사나 문서, 책 같은 걸 저장할 수도 있겠죠. 책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텍스트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고정 길이인 캐릭터. 자, 고정 길이인 캐릭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캐릭터 3 하면 3개의 글자만 쓸 수 있겠죠. A, B, C.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그죠? 한글이면 한 글자. 요거 쓰면 끝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 길이의 문자열도 쓸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길이는 누구를 뜻한다? 바이트를 의미한다. 바이트. 자, 한글은 3바이트로 된 데이터. UTF-8을 쓰기 때문이에요. UTF-8. 8은 8바이트씩 늘어난다. 16. 그죠? 8, 16. 8바이트가 아니라 8비트씩이죠? 8비트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1바이트씩 늘어나는 거죠. 1바이트씩. 자, 머리가 잠시 나갔어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38이 24. 그죠? 4바이트, 48이 32.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6바이트까지 정의하려고 비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채워놓은 거는 모르겠어. 모르겠고요. 여튼 4바이트의 이모지가 있고, 3바이트의 한글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숫자형이 있어야죠? 자, 요것도 좀 특이합니다. 자, 요 친구. 자, 우리가 생각하는 int,
자, long, 자, float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숫자형은. 자, 어떤 거냐? 그냥 10진수가 있으면 그 10진수를 길이로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수점이 있다. 소수점 자리를 이렇게 체크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48.66이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뭐다? 길이가 4개짜리인 숫자예요. 10진수 데이터. 이때 소수점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저장을 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예를 들어 1바이트짜리 언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다? 요게 2. 요게 1. 그죠? 이렇게 하면 뭐다? 1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이진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냥 길이가 있는 배열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배열 형태 4, 8. 그다음에 여기 소수점 이렇게 있고 6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처럼 저장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열처럼 저장되는 데이터를 자바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배웠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비긴트, 그쵸?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웠나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비긴트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열처럼 숫자를 저장하는 친구는 비긴트고요. 자, 근데 비긴트는 정수만 저장하는데 이 오라클의 넘버는 소수점 또 위치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최대 길이 38에서 어떻게 하냐? 정수는 5. 그러면 5자리까지 쓸 수 있는 거죠. 5. 그 다음에 소수점은 2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정수는 5자리, 소수점은 2자리. 그래서 넘버를 표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넘버를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기본값이 되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또 저 좀 공사 좀 하지. 자, 우리 보니까 무섭던데요. 뭐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다 깨져 있던데. 이렇게, 그쵸? 아니, 이걸 왜 안 수리하고 있어? 주말에 했어야지. 답답할 노릇이네. 자, 요거 두 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방송 나올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플로트, 더블처럼 저장되고 근사치를 저장합니다. 연산 속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들은 이 플로트나 더블이 훨씬 빠르지만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단위, 예를 들어 뭐 우주적 단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이 친구를 쓰면 좀 빠르게 연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심플하게 연산을 하겠다. 그러면 넘버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데이트 친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년, 월, 일, 시, 분, 초를 각각 정수로, 그죠? 년은 1995년, 그죠? 월은 5월, 일은 25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랑 다르다? 유닉스처럼 누적초가 있다. 누적초라는 건 뭐예요? 계속 1초씩 누적하는 거죠. 1970년 1월 1일부터 누적하는 초를 유닉스 시간이라 불러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현재는 유닉스 시간. 자, 이 자바스크립트는 유닉스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뜨느냐? 이게 뭘까요? 지금 일단 무시합시다.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거 아니까. 자, 자바의 유명한 데이트 타입은 데이트예요. 데이트. 현재 시간이 뜨겠죠, 이렇게. 자, 요 현재 시간이 유닉스로 되어 있어요. 자, 보는 방법은 to time입니다. 그죠? to time이 아닌가? 죄송해요. get time. get time입니다. 자, get time이 유닉스 시간이고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출력되고 있네요. 이게 누적초. 그죠? 누적초. 언제부터? 1970년 1월 1일부터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출하면 시간이 바뀌어 있죠? 누적된 시간이 바뀌었죠. 여기 보면 8, 9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 9.
밀리초로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000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요 앞자리가 빠르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유닉스는 누적 초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날짜를 다루는 방법들이고요. 자,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봤던 잘 쓰지 않는 이진형, 그다음에 특수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도 쓴 일이 없고 여러분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면 테이블에 행을 식별하는 고유 주소가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종 날짜를 유닉스 타임으로 변경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만 좀 해놨어요. 나중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중에 한번 실습도 조금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데이터 타입을 배웠고요. 제일 많이 쓰는 캐릭터, 벌차, 넘버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럼 부울은 없나요? 자, 부울이 제가 알기로 01이 부울로 기억해요. 01. 자, true라는 데이터는 1, false는 0 이런 식으로 저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나빠졌어. 그렇죠? 자,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보통 데이터베이스들은 01로 부울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볼 거냐? 자, 여기 제약 조건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제약 조건. 어제 제약 조건 없이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 보면 제약 조건이 좀 많이 있어요. 요 프라이머리 키도 제약 조건이고, 자, 여기 난너도 제약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요것도 기본값. 자, 기본값이 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오라클 21에는 부울 타입이 없대요. 자, 부울 타입이 없고 0과 1로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0은 false, 1이 true입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테이블이 모든 제약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order. 자, order. primary key. 요걸 우리가 대표 키라 부르고요. 자, 이 대표 키는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를 비교하라.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두 개는 똑같이 유일한 것을 의미해요. 중복 불가, 유일. 또 얘도 널 불가인데, 자, 유니크는 너를 허용해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너를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말고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 자, 이 친구는 인덱스에 등록되고요. 이 친구는 인덱스에 등록되지 않아요. 자, 이때 인덱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이때 인덱스는 목차를 얘기합니다. 목차.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배열에서 10, 20, 30 그러면 이 친구는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다? 0, 1, 2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1을 찾아가고 1로 2를 찾아갔고, 그죠? 2로 30을 찾아가죠? 이때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키의 역할을 하는 거죠. 키이면서 순서가 있어서 인덱스죠. 자, 그런데 이 인덱스는 다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 책을 봤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책 맨 앞줄에 보시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쵸. 목차가 있어요. 맨 앞에 한 장에. 자, 여기 몇 번째 줄에는, 무슨 여행의 일기. 여기는 어떤 결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예요? 130페이지, 136페이지에는 어떤 게 있고, 200페이지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목차가 있죠? 목차. 이 목차를 우리가 인덱스라 불러요. 인덱스. 자, 근데 이 목차를 왜 쓰는 걸까요? 글을 찾아가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012로 데이터를 찾아갔어요? 그쵸? 이걸 목차로 부를 수 있어요? 목차로 부를 수 있죠. 그쵸? 목차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차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목차.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목차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예를 들어 주문 번호가 order 30 요런 주문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문 번호의 데이터를 찾아갈 때, 자, 여기에 주문 번호, 제가 삼다수를 잘 먹으니까 삼다수, 3병, 그 다음에 가격 9,000원, 이렇게 했어요. 너무 비싼가? 이때, 삼다수로 데이터를 찾는 게 좋아요? 3이라는 숫자로 데이터를 찾는 게 좋아요? 9,000이라는 데이터를 찾는 게 좋아요? 오더 30으로 찾는 게 좋을까요? 오더 30으로 찾는 게 좋겠죠. 이때 찾아간다고요. 데이터를. 자, 찾아가기 위해서 목차에 등록을 해요. 인덱스에 우리가 등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부터 인덱스 키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다수이면서 3병 주문했고 9,000원인 것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오더가 30인 것으로 검색하는 검색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예를 들어 얘가 3초가 걸렸다. 3초 만에 얘를 찾았다. 근데 내가 order 30으로 찾는 데는 0.003초밖에 안 걸려요. 왜? 목차가 등록돼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경민이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860525 머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 머시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둘 다 유니크예요. 자, 이것도 유니크. 얘도 유니크. 유니크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데이터들, 그쵸? 범준 씨도 여기 있고, 그쵸? 여기에 가은도 있고, 여러 명들이 다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둘 다 유일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인덱스를 이 친구를 등록을 했어요. 자, 인덱스를 이 친구를 등록했어요. 그럼 경민을 찾을 때 이 친구로 찾는 게 빠를까요? 이 친구로 찾는 게 빠를까요? 그죠? 앞에 있는 요 프라이머리 키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아까 얘기했던 3초와 0.0003초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인덱스를 등록해 놓은 친구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키예요. 말 그대로 대표한다. 단순히 유니크한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표하기 때문에 인덱스로 이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요. 둘 다 유일한데 하나는 널 불가, 하나는 널 허용.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대답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는 인덱스에 등록되어서 검색이 빠르고 유니크는 인덱스에 등록되지 않아서 검색이 느리지만 둘 다 유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죠? 널 이거는 그냥 곁다리인 거죠. 곁다리. 그래서 면접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지금 난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널을 쓸 수 없는 데이터를 얘기해요. 널을 쓸 수 없는 데이터. 널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다 라는 것의 명시적인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널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들의 비어있다라는 만국 공통이에요.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빈 것을 뭐라고 한다? 널이라고 해요. 빈 데이터. 자, 그래서 널을 쓸 수 없는 데이터, 난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체크. 여러분들 요 체크를 잘 쓰면 좀 편리합니다. 개발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를 등록할 거야. 나이. 자, 나이는 0살보다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막 마이너스 11살 뭐 이렇게 했어요. 그쵸? 정신이 없네. 그쵸? 언제적이야. 그쵸? 타임머신 탔나? 여튼 마이너스 12살을 등록할 수가 없게 체크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숫자도 똑같이죠. 그죠? 어마운트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버링키예요. 버링키. 자, 예를 들어서 주문을 경민이 했어요. 경민이 했어요. 자, 경민을 한 아까 삼다수. 그죠?
3, 그렇죠? 9,000원. 주문번호 order 30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친구가 만약에 경민 데이터의 ID로 PK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FK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FK. 자, 경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자, 경민은 39살에 뭐 직업은 강사에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대표키면 이 친구를 참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foreign key하고 자, 이 친구는 그렇죠? 누구를 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요 아이디, 여기 아이디라고 치면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foreign key 제약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경민이 삭제됐어요. 자, 삭제됐어요. 그러면 경민의 주문 내역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쿠팡에서 경민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경민이 주문한 내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삭제돼야 되죠. 가능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요 foreign key 제약 조건에 의해서. 이 foreign key 제약 조건은 단순히 이런 걸 용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타를 냈어요. 오타. 그래서 경만 이렇게 했어요. 경만. 근데 여기 경만이 없어요. 경만이라는 사람이 없어. 자, 이때 이 foreign key 제약 조건으로는 등록이 안 돼요. 왜? 경만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경만이 주문을 할 수 없죠. 그쵸? 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foreign key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워지면 같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름을 최경민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최경민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요 foreign key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뀌면 같이 바뀌거나 지우면 같이 지워지거나 없는 경만을 등록할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다? foreign key 제약 조건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뒤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워볼 거예요. 뒤쪽에 가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만 배워보고, 자, 오늘은 요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primary key, unique, null, check 이렇게 제약 조건을 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자, 우리 30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유, 많이 물어보세요. 잠시만요.